눈도 하나도 안 왔는데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스키 점프를 보는 게 재밌을까요, 여러분들? 축구가 대중화된 이유는 500년 된 소나무들 다 밀고 경기장을 만들었죠. 3일 할 경기장을.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그럼 시작합니다. 스키 점프 선수들이 실제 선수들은 뭐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놀러 많이 다녀서 영화사에서 제발 놀러 좀 다니지 말라고 했던 그런 뒷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봐볼까요? 네, 자, 이 4년 만에 또 저희가 스키 점프 중계방송 하게 됐습니다. 예, 4년 만이죠. 네, 자, 이번에 역시 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예, 자, 이선전 모습입니다. 예, 최서우 선수의 비행 모습인데요. 예. 예선전에서 90m를 조금 못 뛰어서 예. 아쉽게도 예. 지금 뭐 좋은 점수는 못 받았지만 예. 예선 통과해서 본선에 오늘 경기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잘한 예. 비행 자세에서 5점을 감점할 수 있고 예. 착지 자세에서 4점을 감점할 수 있습니다. 네. 텔레마크 착지를 하게 되면 1.5점 이상을 감점할 수 없어요. 지금 텔레마크 착지를 했죠. 폴란드의 훌라 선수가 지금 상당히 멀리 날았습니다. 111m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수 중에 비거리는 가장 멀리 날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자세 좀 봐주실까요? 예, 자세도 좋았어요. 네, 테이크오프. 비행 자세에서 흔들림이 별로 없었고요. 예. 저럴 경우에는 0.5점 정도 감점을 할 수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착지 모습을 예, 보겠습니다. 앞발과 뒷발에 지금 30cm 이상 벌어졌고, 예. 앞발이 90도 간격으로 텔레마크 착지를 했습니다. 스키가 옆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예. 이 선수의 앞선 선수보다 한 20m 더 뛰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길이에 같은 점프대에서 점프를 했는데 20m가 더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핀란드 선수인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나라, 북유럽 나라들은 우리나라 태권도처럼 많은 선수들이 스키 종목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직접 자기 스키에 엣징을 하고 왁싱을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사실은 왁싱 전문가가 가서 같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인기 종목들의 열악한 환경은 확실히 있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축구처럼 흥행할 수 없죠. 그래서 비인기 종목을 살려야 되는 어떤 이런 책무감을 우리 체육전공자들이 갖고 있기도 해요. 여름에 진행됐던 경기를 한국 선수의 최서우 선수였습니다. 네, 도착했네요. 리프트를 타고 한참 올라가서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경기가 시작되면 20초 만에 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퍼포먼스를 다 보여줘야 되는 경기죠. 눈도 하나도 안 왔는데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뭘 뿌렸을까요? 네, 물을 뿌렸죠. 네, 물을 뿌려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 관중석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나라 스키점프 경기를 하면 관중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데 생각보다 지역 대회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응원도 하는 게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야간 경기를 해가지고 또 더 아름다운 비행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스키 점프를 보는 게 재밌을까요, 여러분들? TV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비슷한 비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크게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으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경기의 룰을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선수가 좀 잘했으면 좋고 그러면 아마 보는 내내 잘 비행했구나. 거리가 괜찮네. 자세가 좋아. 좋은 성적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 나라 선수 저 사람 유명하지. 우리나라 선수 나오니까 굉장히 기대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아마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 오피셜 활동을 하면서 끝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이 스키 점프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스키 점프를 활성화시키고 좀 대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축구가 대중화된 이유는 뭐 산업적으로도 성공했지만 기술 그리고 경기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다 할 줄 알아요. 그렇죠? 경기 룰도 알고 유명한 선수들도 알고 나도 직접 해보고 주말에 또 많이들 해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 축구 안 해본 사람 없죠. 그렇죠? 내가 직접 체험해 봤을 때 아는 거예요. 그 재미를 알고 그거에 착안해서 스키점프도 체험을 해야 된다. 스키점프 교실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제안을 많이 했는데 스키점프 한 번씩 해보시겠어요? 스키점프 체험 교실 있으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종목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스키점프 체험
교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점프대 옆에 조그만 연습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서 스키를 좀 타본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했었는데 뭐 많이 참가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스키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이런 그 빅 이벤트, 메가 스포츠 이벤트,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그리고 대구 육상 경기 대회도 있죠, 그렇죠? 세계 육상 경기 대회도 하고 나면 우선 그 지역이나 그 국가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경제적 효과를 굉장히 높이 봐요, 그렇죠? 근데 남는 건 시설이에요. 이 시설들을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성공했던 경기가 뭐 서울 올림픽도 있지만 그 2002년 그 한일 월드컵이었어요. 10개의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그 경기장들이 모두 다 적자를 보고 있어요. 다 나라 살림으로 나가는 거죠. 네, 체육 살림으로. 그나마 적자를 명한 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 뿐입니다. 대회도 많이 있고 거기 영화관, 뭐 마트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그 수익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어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나서의 문제가 근데 이런 큰 이벤트를 하고 나면 레거시라는 이름으로 전통과 어떤 역사, 가치 등을 남긴다라는 유형과 무형의 가치들을 남기는 레거시의 형태로 그것들을 이제 승화시키려고 해요. 레거시를 잘 남기고 싶어 하죠.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으로서 레거시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였어요. 하지만 실제 그 시설들 그때 당시에 500년 된 소나무들 다 밀고 경기장을 만들었죠. 3일 할 경기장을 그리고 그 봅슬레이 경기장을 또 만들고 그리고 스키점프대도 만들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활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제대회를 열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것 중에 아이디어가 For the 2002 Winter Olympic Games, Utah decided to build ski jumps into the side of the mountain that you see behind me. And this is what we've turned it into today. There's only a handful of ski jumping facilities around the nation. We're one of them, and we're the only one that does extreme tubing. Oh my gosh, we just got to the top of the hill and look at this view! I'm a little nervous, just a tad. I'm a gold medalist, I can do this. I can do it. Is the scariest thing in the world, but like once you pass that, it is so fun. So it's very 네, 거의 뭐 사람 미치게 하는 놀이기구 같네요, 그렇죠? 참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 무섭긴 합니다. 그래도 어때요? 우리가 그 강원도에 놀러를 가거나 뭐 양양이나 속초에 갈 때 평창 올림픽 경기장에 들려서 박물관도 좀 보고 그리고 이런 놀이기구가 있다면 한번 체험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안전이 확보된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안전이 확보되고 스릴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시설을 좀 활용하는 게 유연하게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스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별의 특징들을 조금 얘기하면서 제가 체험했던 배워왔던 다양한 종목들을 설명하는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나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기를 또 바라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